안녕하세요. 아이리포 바위손 사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 중이실 확률이 높겠죠? 이번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의 작업 2유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저도 비전공자인지라 실기를 처음 준비할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특히 헷갈렸던 게 작업 2유형이었어요. 블로그에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코드를 검색해봐도 이제 각각이 어떤 의도로 어떤 역할을 위해 들어간 코드인지를 모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다른 문제에 응용하기도 어렵고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문자도 작업 2유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진지한 궁서체로 먼저 안내드릴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의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넘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공자나 전문가 분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저는 이해하기 쉬워도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 개인에게 다소 과적합된 이해 방법일 수 있으니까 코드 하나하나를 다 이해한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는 따로 검색해보고 타이핑하면서 직접 익히는 걸 추천드리고요. 작업 2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도학습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도학습만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군집 분석 같은 건 문제로 안 나오고 오직 회귀 또는 분류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지도학습은 문제와 함께 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비지도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습을 시키는 거였죠. 회귀식을 예로 들면 이렇게 x와 y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이 x가 6에서 11대의 y의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기대하는 건 이 x에서 y가 나오는 패턴, 규칙의 도출이죠. 컴퓨터한테 이 x값만 알려주면 y값을 알아낼 수 있나요? 이건 점쟁이도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 x와 y를 쌍으로 같이 전달을 해줘야 학습이 되겠죠. 컴퓨터가 이 x와 y를 받아서 회로를 돌려보니까 이 x와 y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이죠. 이게 컴퓨터가 생성해낸 회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쓰면 x와 y를 설명할 수 있다고 내놓은 답인 거죠. 그럼 이 규칙을 토대로 x에 6에서 10을 대입하면 우리는 y에 대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실제 y값과 얼마나 들어맞는지를 가지고 이 모델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업 2유형의 전부예요.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잘 갈궈서 좋은 예측값을 뽑아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분류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쇼핑몰의 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 등급을 예측해보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일단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트레인셋은 모델 생성용으로 문제와 답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이고 테스트셋은 결과 예측용으로 문제만 있고 답은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답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여기서 회원 등급이죠. 이 60명의 문제와 답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40명의 답을 얼마나 맞췄는지에 따라 우리의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뭘 해야 되죠? 일단 문제와 답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근데 트레인셋은 문제와 답이 붙어있는 형태이니까 이걸 분리를 해줘야 돼요. 문제 부분은 X트레인, 답 부분은 Y트레인으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면은 컴퓨터는 이제 회원번호, 성명, 성별, 나이, 주소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 등급과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9개의 컬럼이 독립변수, 1개의 컬럼이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생각보다 멍청하거든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입력할 데이터를 잘 만져서 떠먹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가 헷갈려하면서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독립변수들 중에 회원 등급 유추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번호, 이거 필요할까요? 회원 번호라는 건 각 회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변수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죠. A02301의 회원 번호를 지닌 사람이 골드 회원이라는 걸 알아도 이게 다른 회원 번호의 등급을 유추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회원 이름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줄 때는 이런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성별은 어떨까요? 성별은 회원 등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쇼핑몰이 화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성별은 구매 금액이나 구매 주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은 그냥 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추려놔야 더 정밀한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일값, 의미 없는 값은 지워주시고 하나의 컬럼이 다른 컬럼과 지나치게 유사하다. 그럼 그것도 둘 중 하나는 빼주시거나 파생 변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매출, 오후 매출 따로 있는 거 일 매출로 합쳐놓으면 그게 더 보기 편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컬럼 수가 되게 많아요. 20개가 막 넘어갑니다. 이거를 각자 판단해서 의미로 추려도 되겠지만 상관계수, 독립성 검정,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이런 거 필기시험 때 본 기억나시죠? 이런 거 통해서 필요한 변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래도 일단 알아는 두시고요. 그리고 변수만 고른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주소지를 보면 김포, 서울, 대전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는데 이거 컴퓨터가 알아먹질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김포를 1, 서울을 2, 대전을 3으로 바꿔놔도 안 돼요. 지역은 변수 중에 명목 변수에 해당하죠. 대전이면 대전이고 서울이면 서울이지 대전과 서울을 순서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1, 2, 3으로 치환해버리면은 컴퓨터는 이걸 수치형 데이터로 인식해버리고 대전이 김포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원하딩 코딩을 해주면 해결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그 pd-get dummies를 써서 쉽게 더미 변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결집값이나 이상값이 있으면 다른 값으로 바꿔줘야 되고 데이터가 너무 쏠려 있거나 퍼져 있으면 뭐 표준화, 로그 변환 이런 걸 진행해줘야 돼요. 데이터 전처리가 할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컴퓨터가 내놓는 답의 수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트레인셋이잖아요. 트레인셋의 주소지에 원하드 인코딩을 해줬다. 그럼 테스트셋에도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원문을 번역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다 영어로 나오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도 컴퓨터는 못합니다. 트레인셋에 가해진 처리는 테스트셋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컴퓨터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처리를 두 번 따로따로 하려면 귀찮잖아요. 이건 애초에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을 하나로 붙인 상태에서 전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자, 기본적인 전처리가 끝났으면 사실 이거 그대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돌려도 돼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답안을 제출해도 되긴 하죠. 근데 좀 불안해요. 이 방금 만든 모델이 트레인셋에 대해서만 성능이 좋은 건 아닐까? 테스트셋에서는 완전 엉뚱한 결과를 내놓으면 어쩌나? 과적값 또는 성능 저하의 문제가 걱정될 수 있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공부만 하고 바로 시험 보러 가시나요? 모의고사 풀어보시잖아요. 컴퓨터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없는 문제를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공부용이랑 모의고사용으로 나눠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필기 때 봤던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 일부는 학습에 쓰지 말고 남겨놨다가 검증에 쓰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써서 데이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모델은 이전에 그 실기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무난한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에 검증 데이터를 넣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것인지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시험 문제 답은 모르지만 모의고사의 답은 가지고 있잖아요. 분류 모델이라면 혼동행률, ROC, AUC 스코어나 정확도, F1 스코어 이런 걸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 것이고 회귀 모델이라면 실제 값과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민 앱솔루트 에러나 민 스퀘어 에러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여러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수가 바닥이면 교재를 바꾸던가 공부 방법을 바꾸던가 해야죠.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잖아요. 모델도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학습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컴퓨터가 더 알아먹기 좋게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 주거나 이거를 목표했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면 그 최종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값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작업 이용이 종료가 됩니다. 참 쉽죠? 최종 결과값을 제출할 때는 y프레드 그 예측을 한 그 값 자체를 내야 될 때가 있고 y프로바 예측에 대한 확률로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이타닉 탑승자의 생존 여부를 예측해야 된다면 생존과 사망 이 두 가지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생존 확률을 퍼센트로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문제에서 뭘로 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시험 준비하면 두 가지 다 알아놔야겠죠? 여기까지가 작업 이유형의 전반적인 과정을 그냥 훑어본 정도인데 구체적인 코드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 예제를 검색을 해봐도 거기서 뭘 써야 되고 뭘 생략해도 되는지 보이거든요. 코드를 아무리 외워봐도 그걸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꽝입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변수명을 깔끔하게 정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전처리에서 모델 평가까지 한 사이클만 돌아도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가 막 나뉘는데 이거 모델 튜닝이랑 전처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중 가장 나은 성능의 버전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 변수명 잘못 지정했다가는 다 꼬이고 난리 납니다.
이거 기껏 전처리 새로 다 해두고는 이전 버전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 더미화 어차피 할 거고 분할도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두고 그거에 맞게 변수명을 지정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그냥 예시고요. 그리고 문제 다 풀고 제출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